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경남 김해 장유 여객터미널은 준공하고도 근 2년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권과 기부 체납 등의 문제로 시설 사용 인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인데 지역에선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해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 장유 여객터미널입니다. 건물은 이미 준공을 마쳤지만 내부는 텅 비어 있습니다. 김해시와 터미널 시행사 간의 운영권을 둘러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벌써 2년째 인근 상인도 시민들도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이대로 방치돼 흉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남몰라를 하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이 들어요. 현재 벌써 2년, 3년이 됐거든.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이 나름대로의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어놔놓고 지금 현재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집행 의지가 없는. 터미널 정상화 책임을 두고 정치권과 김해시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호 국회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가 시설 사용 인가를 내주지 않아 개장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행사인 주식회사 사모DNT가 무상 기부 체납 의사를 밝혔고 건물에도 별다른 제한 물건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김해시가 주장하는 채무 부담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시설 사용 인가를 승인하고 임시 정차장을 정비하는 한편 시내버스 노선도 터미널로 경유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해시가 말은 공영 터미널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그 김해 여객터미널에 그걸 운영권을 넘기려고 그렇게 압박하고 관철시키려고 지금까지 협조를 행정 조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김해시는 이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김해시는 장유 여객터미널 기부 체납 협의 과정에서 주식회사 사모DNT의 요구 조건을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유 여객터미널을 경유하는 운수사 중 일부 회사만 협의가 된 상황에서 임시정류장 폐쇄 및 인가 신청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해시는 시행사와 장유 여객터미널 개장을 위한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준공 이후 2년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공방만 이어지면서 장유 여객터미널 개장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2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일원에서 센텀 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착공식을 기점으로 인공지능과 로봇, 빅데이터 등 미래 신사업이 집약된 도심형 미래산업 플랫폼 구축을 본격화하고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특히 디지털과 인공지능, 생체적 전환을 아우르는 엑스노믹스 허브 비전을 선포하고 양자 클러스터와 글로벌 연구개발센터 유치를 포함한 공간과 산업, 인재 혁신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산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를 공식 출범하고 센텀 2지구의 마스터 플랜 수립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부산 유일의 동물원인 더파크 동물원이 내년 공립동물원으로 새롭게 개장할 전망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5일 어린이 대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4월 478억 원 규모의 매매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동물원의 운영권을 인수한다며 내년에 동물원을 완전 개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새롭게 출범하는 공립동물원을 생명을 존중하는 동물원으로 만들기 위해 초읍 어린이 대공원의 숲을 기반으로 자연지형과 식생을 최대한 보존하는 형태로 동물원을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법에 따른 영남권의 거점 동물원 지정도 추진됩니다.
거점 동물원은 종 보존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송영기, 전창현 진보교육감 예비 후보들이 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좋은 교육감 만들기 경남시민연대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공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 교육 자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음 달 13일부터 후보 간 정책 토론회를 열어 공동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경선 결과에 조건 없이 승복해 단일 후보로 본선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민공천단 모집은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됩니다.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25일 시청에서 첫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마산 해양신도시를 100% 공공개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후보는 반복된 민간 공모와 법적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원칙에 따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옛 마산 월포 해수욕장을 재현한 달빛 해수욕장 조성과 돛섬 연결 보도교 설치,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조기 건립 등을 추진해 해양신도시를 문화관광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강기윤 국민의힘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25일 창원시청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강 예비후보는 위기의 창원을 다시 세우겠다며 청정에너지 수도 조성과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공약했습니다. 또 경제활동 인구 50만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에너지 연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강 예비후보는 기업가와 정치인, 공기업 CEO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의 창원을 새롭게 도약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2025년 한 해 동안 3만 6천여 건을 기록하며 시장 침체가 시작된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해운대구가 4,500여 건으로 거래량 1위를 지킨 가운데 대규모 신축 단지가 들어선 부산 진구가 4,300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거래 면적별로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를 포함한 중형 평형이 전체 거래의 절반 이상인 51.8%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초고가 주택 시장에선 해운대 LCT가 49억 8천만 원에 거래되는 등 최고가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해운대구 아파트가 휩쓸며 지역 간 자산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은 두 차례 유찰된 가덕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를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조달청에 관련 절차 진행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단독 응찰했던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시공 경험과 기술 능력 등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를 진행해 적격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적격자로 선정되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3월 초 현장 설명회를 거쳐 6개월간의 기본 설계에 즉시 착수할 예정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은 설계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연내 우선 시공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며 오는 2035년 예정된 개항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이 될 금정산이 오는 3월 3일 정식 지정을 앞두고 범어사 입구에 상징물을 준공하는 등 막바지 개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 금정산 준비단은 최근 동래구 임시사무소 정비와 함께 현장 관리를 맡을 인력 채용에 나섰으며 주요 탐방로의 도로 표지판과 안내 시설물을 국립공원 체계에 맞춰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준비단은 금정산 생태계를 대표할 마스코트인 동물과 식물, 깃대종 선정을 위해 24일 첫 선정위원회를 열었으며 전문가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근 무인 카메라를 통해 멸종위기종인 담비와 올빼미의 서식이 확인된 가운데 공단 측은 연말까지 정밀 자원조사를 마친 뒤 체계적인 보전 관리와 지역 상생 방안이 담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경남경찰이 3.15 의거 희생자와 유족에게 66년 만에 공식 사과합니다.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은 다음 달 14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립 3.15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추모제에서 공식 사과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관련 단체들과 조율 중입니다. 1960년 3월 15일 마산에서는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실탄, 최루탄 발포로 16명이 희생됐습니다. 이 의거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으며 관련 단체들은 그동안 꾸준히 경찰의 공식 사과를 요구해왔습니다. 김 청장은 잘못된 공권력 집행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남 통영시가 25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6 K브랜드 어워즈 시상식에서 해양 관광도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시는 국내 최초 복합 해양 레저 관광도시 조성 사업에 선정돼 1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국내 처음으로 클리퍼 세계 1조 요트대회 기항지를 유치하는 등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또 통영 어부장터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민간 리조트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등 글로벌 해양 관광 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월 1일 새벽 부산 시내 도로에서 때를 지어 질주하며 난폭 운전을 일삼은 폭주족 14명 전원을 특정하고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0대 리더 A씨를 포함한 이들은 안락교차로에서 기장군청까지 약 18km 구간을 질주하며 차량 사이를 횡단하거나 가로막는 등 공동 위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번호판 미부착이나 무보험 상태인 오토바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동선 추적을 벌여 주범과 동승자 전원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다가오는 3.1절을 앞두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폭주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대심도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10분의 마법이 될 것이라던 기대와 달리 출퇴근 시간에는 꽉 막힌 출구 탓에 교통지옥이 된 만덕센텀 고속화도로 교통혁신이라 불렸지만 정작 출퇴근길 시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달랐습니다. 단순한 통행량 문제가 아니라 부산 특유의 도로 구조와 안일한 교통정책이 빚어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를 차선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만덕센텀 고속화도로 대심도 개통으로 느긋한 아침, 빨라진 저녁이 될 것이라는 부산시의 약속은 정작 도로 위의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새 도로가 개통될 때마다 반복되는 정체, 왜 교통혁신은 번번이 교통 혼잡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들여다봤습니다. 대심도를 시속 80km로 빠져나와도 출구에서 마주하는 건 거대한 병목 현상입니다. 지하에서 쏟아져 나온 차량들이 좁은 접속 구간에서 기존 혼잡도로 차량과 한꺼번에 뒤엉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진출입구에서 목적지에 따라 차선이 교차하는 이른바 X자형 엇갈림 현상은 교통 혼란 주범으로 지목됩니다. 이 문제에 부산의 지형적 한계도 더해졌습니다. 다른 지방, 즉 서울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격자형 도로 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은 일자선형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면 연결되는 부분이 항상 기존 도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정체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은 서울이나 대구 같은 격자형 도로 체계가 아닌 북쪽은 산지, 남쪽은 바다로 둘러싸인 구조 속에 도로망이 길게 뻗은 일자형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터널이나 교량 등 유료 도로를 빠져나오면 곧바로 도심 핵심 혼잡 구간과 연결되며 혼란이 가중된다는 겁니다. 예고된 교통정체에 안일한 교통정체까지 겹치면서 대심도는 결국 교통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부산시는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걱정이 되냐면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2차선씩 이렇게 해갖고 밀려갖고 들면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접촉 사고라도 하나 일어나면 차량이 보통 1시간 정도 더 뭐가 밀려 있는데 우리가 빨리 그 어치를 취해가지고 밀리는 거 방지하기. 우선 만덕 나들목 진출입구 엇갈림 구간에 차로를 한 개 추가로 확보해 남해 고속도로와 덕천동 방면 흐름을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달 추가 예산을 확보해 대심도 교통량과 이동 경로를 정밀 분석하는 진단 용역에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교통지역으로 전락한 대심도 한 발 늦은 대응이라는 지적 속에 땜질식 처방을 넘어선 근본적인 교통망 소프트웨어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 전국 최다인 유료도로를 보유한 부산의 특성을 감안해 유료도로를 연계해 이용할 경우 할인을 제공하는 통합요금 시스템을 도입해 2,500원이라는 통행료 부담과 심리적 불만을 낮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시민이 연결되는 유로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정액제 요금 체계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신호 현시가 기존 도로에 상존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현시 체계를 고도화해서 굉장히 불편한 교통 운영 체계를 좀 신호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AI를 이용한 신호 대응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25년 만에 완성된 내부 순환 도로망, 동부산과 서부산의 10분 만에 있는 구간의 혁신이 도시 전체의 혁신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정체가 또 다른 지점으로까지 옮겨간 상황입니다. 이젠 길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길의 흐름을 설계하는 제대로 된 교통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23일 경남 의령군 소재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10,000여 마리에 대해서는 긴급 행동 지침 등에 따라 처분할 계획입니다. 또 농장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는 한편 23일 저녁 8시 반부터 24시간 경남 의령과 합천, 창녕 등 6개 시군의 돼지 농장과 도축장 등 축산 관계자들에 대한 이동 중지 명령이 발령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농장 종사자 모임을 비롯해 불법 수입 축산물 등의 농장 내 반입, 보관 금지 등의 행정 명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행정통합특별법 국회 의결을 앞두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자치권 없는 통합은 지역에 큰 해악이 될 것이라며 정부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시장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두고 중앙권한 이양 없는 빈 껍데기 통합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치 입법권과 인사 조직권, 재정권, 특별 행정기관 이양, 국토 이용권 등 5대 핵심 권한이 모두 빠진 무늬만 통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연간 5조 원 지원 역시 재원 근거가 없다며 통합 비용 증거와 지역 갈등만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 시장은 해당 법안이 지자체 통합의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경상남도 역시 부산 경남 행정통합특별법안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경남도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자치 입법권, 자주 재정권, 조직 운영권, 지역 설계권 등 핵심 권한 4가지가 삭제되거나 대폭 후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세의 지방세 이전 방안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빠지면서 실질적인 재정 자립이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최근 여론조사에서 도민 76%가 주민투표를 통한 통합을, 시도민 73%가 지방선거 이후 점진적 통합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경남도는 홍콩, 상하이, 두바이 특별구처럼 완전한 자치권 이양을 통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